법까지 보셨고, 적법에서는 법을 좀 구별하자.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가 있는데 거기서 말한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한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인데, 자, 사회적 타당성 파트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고요. 여기서 시험을 내는 파트는 또 세 파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찬찬히 보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법률행위는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103조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민법 조문을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103조부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데, 103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 뭘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자, 무효다, 무효. 그럼 법조문은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단순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럼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인데, 이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추상적인 것은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판례가 많다는 얘기죠. 판례가 많은 곳에서 민법은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물어볼 게 많으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냐 아니냐,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설명, 판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자,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고요. 이거 선의 제3자,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사회 질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사회 가치관. 그럼 사회 가치관은 고정적이다, 변화 있다? 변화죠.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때 그러면 어느 때? 법률행위 당시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거 하나 딱 잡으면 그냥 어떤 경우든 때 나오면 법률행위 당시 해야지. 뭐 이행시 또는 뭐 할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법률행위 할 때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반사회적이 됐어요.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겠지. 할 때는 반사회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무효인데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이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 뒤쪽에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자,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하고 쭉 내려가면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 놨죠. 예. 전부 다 정리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그러니까 뻔한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외우셔야지. 예,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5번을 체크합니다. 예. 아주 단골로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건 시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건 외울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어차피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체크하세요. 비자금 아시나요? 네. 비자금을 조성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자금 조성하는 것은 사회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그래, 나쁜 행위니까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을 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추징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임치는 맡기는 행위. 임치는 이제 맡기는 걸 임치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안 봐요. 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건 판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건 어떤 판례냐면, 어떤 판결이냐면,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다 사건이 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전에 비자금을 많이 이제 조성을 했다고. 그럼 대통령을 평생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물러나면 개인이 되는 거지, 사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대통령 시절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추징할까요? 추징하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누구한테 맡겼을까? 지금 문제 막 심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 선경이잖아, SK. 예. 그 사돈간 아니야. 지금은 이제 이혼하고 뭐 해야겠지만 그쪽에 맡긴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 얘기지. 비자금인데 SK에 맡겼다고. 줬어요? 맡겼어요? 맡겼지. 그럼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걸 안다면 이거 추징해야 되겠죠. 예, 추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SK.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임치행위로서 만일에 이것까지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럼 원래 무효라면 자,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줘버렸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냥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냐 이 문제인데, 찬찬히 가려면 무효 취소부터 건드려줘야 돼. 근데 어차피 뒤쪽에서 이제 또 나올 거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제 부동산을 5억에 샀어. 그래서 매매 계약하면서 5천만 원 계약금 저한테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자, 그러면 무효라면 매매 계약은 했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돈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저도 여러분한테 부동산 넘겨줄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계약하면서 5천만 원 저한테 줬어, 안 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효니까 그대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아, 달라고 해야지. 즉,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이득은 이 매매 계약을 원유해서 제가 받은 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면 제가 5천만 원 받은 게 그 이득이 정당해요, 부당해요? 정당하지만 그럼 여러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매매가 뭔데? 무효인데 받았으니까 그 5천만 원 받은 이득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그럼 부당한 이득은 돌려줘야 돼? 지가 그냥 가져야 돼? 돌려줘야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거고, 받은 제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해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똑같이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쳐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5억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장까지 5억을 다 줬어, 저한테.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사기당하고 쓸데없는 땅이야. 그럼 여러분은 저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이 계약은 취소한 때부터 무효예요? 계약할 때부터 무효가 된 거예요? 계약할 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권리 의무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돈 줄 의무가 없는데 5억을 줘버렸죠? 그럼 여러분 취소만 하고 그냥 사기꾼 그러고 갈 거예요? 줬던 5억을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걸 법에서 뭐라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니까. 그럼 저는 돌려줘야지. 근데 현실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까 이제 소송 걸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 민법은 이러면 이래야 된다는 당위를 잡아준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시고 돌려줘야지, 그렇게 하고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제 안 돌려주고 뭐하고 하니까 막 소송하고 하는 거지. 그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면 돈을 여기에 맡겼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또 유효라도 맡긴 거니까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만일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원래대로 한다면 보통의 무효는 줬으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면 줬으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지 않고 불법원이급여라 그러는데 한꺼번에 많은 걸 들어가면 머리 터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한 게 이 임치는 비자금을 맡긴 거니까 비자금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니까 이 임치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는 줬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사람하고 이 노태우가 비자금을 줬으니까 노태우의 돈을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면 결국은 SK 선경계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다 판례가 그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됐을 때 우리 대법원은 아니야, 네가 비자금 조성한 것은 뭐지만 반사회적 행위지만 그걸 맡긴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하고 그걸 국가는 빨리 추징해 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몰라도 돼, 이런 것은. 그냥 뭐 나오면, 비자금 나오면 자,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키워드를 잡으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 8번. 세금 탈세하는 거예요. 자, 요즘 양도소득세 굉장히 높죠. 세율이 뭐 75% 단기로 이제 하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원래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 하면 안 돼. 안 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법을 위반할 뿐이야. 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좀 겹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체를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따로따로 보자고요. 그 요거든 뭐든 뭐가 보이면 양도소득세니 무슨 세니 하여간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수임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수임료 가지고 다 먹고 살까? 아니지. 뭐 성공보수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별도로 받고 그 사건에서 이기면 더 얼마씩 받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둘로 나눠져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사사건은 서로 개인의 재산권 다툼이죠. 개인이 내 사건 의뢰하면서 소송에서 이기면 내 재산 중에 더 주겠다는 것을 국가에서 막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그게 뭐라면? 민사라면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반대로 뭐라면? 형사라면 반사회적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요즘 많이 그 문제 많이 일어나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정관.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전에 법정 나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보통 부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이면 뭐 나오고 난 다음에 3년 내 100억을 못 받으면 뭐 바보라고 그러고 막 검사장은 뭐 다. 근데 요즘 문제가 다 그 조직이 너무 상하 조직이라 가지고 자기가 다 데리고 있던 부하가 현직 검사들이란 말이야. 그럼 나와서 자기는 변호사 해. 그러면 자기한테 의뢰하면은 전화 한 통 때리는 거죠. 야, 잘 좀 봐줘라.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은 아니고, 자, 다른데, 저기, 파푸아 뉴기나 이런 데 있어. 이런 데서. 우리나라 검찰들은 공정하게 하겠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몇 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저 기소 안 되게끔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2015년 판결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중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으로 보겠다. 근데 민사는 재산권이니까 지재산 더 주겠다는데 그것까지 반사회적은 아니다. 그럼 변호사 나오면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어요? 민사냐 형사냐를 잘 보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좀 보셔야 될 게 투기. 투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투기 탈세예요. 투기 탈세.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투기 탈세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 같아요? 나쁜 행위 같아요? 나쁜 행위 같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투기나 탈세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솔직하게. 그래야지 돈이 되지. 사가지고 양도소득세 75%에다가 몇 프로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뭐가 남아, 이게. 그리고 투기도 투기예요,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모든 투자는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파는 거예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왜 부동산은 그걸 투기라고 그래?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다만 부동산은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좀 다르게 사람의 의식주하고 관련이 있는 분, 특히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할 뿐이지 그걸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아요.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에 걸립니다. 자, 요 정도 보세요.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잘못된 행위 같지만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되시겠죠?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일단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말이라도 좀 만들면, 물론 말 안 만들어도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지만은, 자, 돈을 모으려면 투기하고 뭐 해야 돼? 탈세를 해야지. 돈을 모으려면, 비자금을 모으려면 투기하고 탈세를 해. 근데 이 비자금을 뭐 하려고 그래?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서 누구 썼어? 변호사 썼잖아.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해가지고 들어가시라고. 어차피 돈에 관련되니까 민사사건이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다 보실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회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 사회질서를 위반하면서 살았다, 잘 지켰지. 그럼 여러분 상식대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행위 같다 싶으면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첩계약. 이거 사회질서에 위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이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에 그런 가족 질서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거죠. 뭐 말 설명 드릴 것도 없어. 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볼게요. 2번.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뭘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있는 걸 진술하는 거예요. 허위 진술해주는 거예요. 허위 진술해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해주면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사실 여기선 빠졌는데 이게 대비되는 판례가 있어요.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 주기로 약정했다. 자,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그럼 증거는 서류가 이제 기본적인 증거가 되는데 서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을 증거로 내세워야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인. 야, 네가 이 사정 다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소송에서 좀 나와서 증인 좀 해서 있는 대로만 얘기해줘라.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기가 지금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데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쉽게 승낙을 할까 안 할까? 한 번도 그런 부탁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하지. 왜 괜히 남의 싸움에 개입이 돼? 그러면 증언을 쓴다는 것은 싸움 중에 누군가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지만 거길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시간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그리고 판사가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선서하고 뭐 해가지고 하고, 일단 여러분은 할 일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소송은 거기서 끝나나요? 계속 하나요? 계속 한다니까. 민사소송은 그래서 한 번 하면은 집안 망해. 계속 불러낸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판사가 신이 아닌 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자꾸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서류도 내보라고 그러고 증인도 세우라고 그러고 자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이 불쌍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주변에서 보면은 쉬질 못해요. 서류 가져와가지고 특히 이제 초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휴일이 없어. 그만큼 사건이 엄청나게 들어요, 요즘은. 쓰느라고 판결문 쓰고 하느라고 공부하고 계속. 자, 그거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강의하면서 딱 시간 되면 가고.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증인 보고 사실대로 증언해 준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은 그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정도는 줘야지. 증언 잘 안 쓰려고 쓴다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 지금 베이스를 깔아줬잖아. 아, 자기 할 일 못하고 법정 다녀야 되고 자기 사건도 아닌데 가서 선서하고 너 잘못하면 또 그 싸움에 개입되고 그러는데 야 증언 써줘라. 그 맨입으로 돼? 그 어느 정도 대가 주는 것은 괜찮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면 이게 반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하고 요 판례를 같이 좀 보는 게 좋은데, 자 보세요. 여기는 뭐 해주는 대가를 주기로 했어요. 허위 진술 해주면 뭐 대가 주기로 했다고. 이건 통상적 수준이냐 아니냐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지. 포인트 방점이 여기 있다니까요. 있는 대로 진술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있지도 않은 허위 진술을 해주면 내가 얼마 주겠다. 그건 금액이 얼마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반사적 행위가 되지만, 여기는 증인 보고 있는 그대로 증해준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무조건 반사적 행위로 보지는 않지. 요 대가가 통상적 수준이라면 이건 반사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네가 지금 나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뭐 일비 주고 뭐 그다음에 여비도 주고 뭐 해서 얼마 좀 주겠다. 괜찮단 말이지. 근데 증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지.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야 그럼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너 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대. 그거 좀 나한테 좀 넘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얘가 그 소송 당사자의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래 그럼 내가 증언해 써주면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그건 통상적 수준을 뭐 했어요? 초과했지. 그렇다면 이건 반사회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비교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허위 진술 그러면 볼 것 없이 건 뭐다? 반사회적이야. 근데 증언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이 아니라 요걸 보셔야지. 요걸. 그러니까 판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5번이에요. 자, 보험계약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 보험계약은 장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자,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뭐 할 목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를 넣든지 뭐 이은혜 사건 뭐 이런 것들, 또는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지. 딱 읽어보니까 이런 보험계약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인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간단하게 봅니다. 자,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닌 자예요? 변호사도 아닌데 남의 소송에 개입해가지고 이기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또 대가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뭐 수수료 받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건 차원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자 11번 보시면 여긴 누가 나와요? 변호사 성공보소. 그럼 변호사 나오면 뭐 따지라고? 형사 민사를 따지라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 형사가 나오겠지. 그냥 뭐 밑줄 치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판례도 다 포인트가 있다고요. 자, 뭐 그 정도 일단 뭐 첩계약이나 이런 것은 뭐 제가 윤락행위, 뭐 도박 이런 거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쫙 잡으셔가지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잡으시라고. 자, 그래서 반사회적인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되셨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잡으시면 조금 이제 넓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보시고, 그러면 가장 단순한 자 문제 하나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자, 밑에 기출문제를 몇 개 뽑아왔는데, 자 1번이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얼마나 만만한지 한번 보시라고.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골라라 그랬죠?
자, 1번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그랬어.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자, 2번은 뭐가 포인트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왔어.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표시했고. 자, 3번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대요. 반사회적이 아니요? 반사회적이라고 금방 보셨죠? 그럼 3번 찍고 넘어가시는 거지 사실은. 계속 봅시다. 4번. 자, 4번은 뭐가 보여야 돼? 비자금이 보이잖아. 비자금이. 이건 우리가 반사회적으로 외웠어요? 아닌 걸로 외웠어요? 아닌 걸로 외웠고. 자, 5번은 뭐가 보여? 양도소득세. 그렇죠. 반사회적이 아니지. 그래요. 이런 게 문장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쭉 외우면 밑줄 치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미 나와 있는 판례나 조문 가지고 낸다는 얘기죠. 그럼 그 문장이나 그 판례나 거기는 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장의 키워드를 먼저 빨리빨리 잡으라고. 그럼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서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이게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또 문제가 나오냐면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박스에 심화학습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되죠. 이게 또 가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36페이지를 보세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오죠. 괄호쳐서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민법 104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종종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 없는 행위, 없는 행위들이라고. 첫 번째가 103조 뭐가 있고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뭐가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 하나하나가 문제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셋 중에 한 문제 이상은 문제를 내요. 올해는 반사회적 행위에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작년에는 반사회적 행위하고 불공정 행위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니까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일단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부분을 정리하셨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냥 법조문만 간단히 읽어볼게요. 104조 보시면 36페이지 당사자의 궁박. 자, 궁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급한 상황을 궁박이라고 그래요. 쫓긴단 말이에요. 뭐 돈에 쫓기든지 뭐 심리적으로 쫓기든지. 자, 그 다음에 경솔은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죠. 또는 무경험은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부족. 자, 요런 걸 이용해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 결론 이걸 뭘로 한다? 무효로 하겠다. 자,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항상 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면 이 판례를 사례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요분이 한 90세 된 할머니야. 근데 할아버님은 이미 가시고, 자, 뭐 이게 건물 한 채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하나, 외아들이 있는데 사업한다고 하면서 맨날 말아먹고 또 빚까지 져가지고 지금 쫓겨서 뭐 좀 사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좀 소송 걸리고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돈이 좀 필요해. 자, 이 어머니 입장에서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 이거 어떻게 저 아들 외아들 저거 어떻게 해더라도 돈 좀 마련해주고 싶어. 그래서 요 부동산, 자, 팔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싸게 나눌까 비싸게 나눌까요? 싸게 좀 금매로 내놨겠지. 을이, 자, 보니까는 저 양반이 연세도 많이 있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신 것 같으면서
지금 돈에 엄청나게 쫓기고 있네. 자, 저거 잘 이용하면은 저거 싸게 사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부동산 사는데 비싸게 살라고 그래, 싸게 살라고 그래. 한 푼이라도 싸게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요 양반의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 가지고 산 거죠. 매매 계약한 거지. 그러니까 사회 경험 같은 게 없으니까 가격 조정 같은 거 잘 못 하신 거예요. 또 급하기도 하고. 어떻게 샀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2억에 매매 계약했을 때.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은 한쪽에서 요 사람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현저하게 뭘 잃었다고요? 공정을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그래 싸게 한 7, 8억에 사는 것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얼마에? 2억에. 자, 10억짜리를 2억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그래, 그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10억짜리를 2억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약을 할 때 이쪽은 무슨 상태에 있다고요? 궁박이나 경솔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정을 잃게 만들었다니까. 문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는 이쪽에서 이런 상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폭리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폭리자,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국가 입장, 제3자 입장이라면 누구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90세 할머니, 그걸 이용해서 폭리 취한 사람. 90세 할머니.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뭘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그러니까 무효란 얘기는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양반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얘는 또 대금 줄 이유는 없겠죠.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 무효래.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뭐라고 그것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등기는 이쪽으로 갔죠. 얘는 10억짜리를 얼마에 사서 2억에 사서 이전 등기까지 했네. 얼마나 좋아? 낼름 병한테 이걸 말 그대로 10억에 또 팔아서 이렇게 등기를 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는 누구하고 누가 했나요? 갑과 을이 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계약이 무효인 걸 주장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히 등기를 말소시켜서 자기 명의로 다시 되돌려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등기가 지금 을 명의로 돼 있어요? 병 명의로 돼 있어요? 병 명의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야, 을과 매매 계약한 것은 법에서 백사조에 의해서 뭐니까? 무효니까. 자, 얘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이 없는데 등기만 됐다고 해서 거기서 사가지고 이전 등기했다. 자, 있지도 않는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계약이 무효니까 너 잘못 산 거야.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샀으니까 너도 소유자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등기 말소해 줄게요. 그럴까요? 말도 안 되지. 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10억을 줬는데 왜 등기를 말소시켜줘? 그럼 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이 사람은 당연히 얘 보고 등기 말소해서 찾아가려고 그러겠지. 그럼 둘이 지금 다투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돌려줘야지. 예. 마음속으로는 안 돌려주고 싶다 하더라도 얘는 등기 말소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말소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현실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밖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밖에는 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민법에 정해진 대로 들어가시라니까. 아직까지 생각을 자꾸 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돌려줘야 된다니까. 얘가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왜? 샀지만은 소유권이 이게 무효니까 이게 유효가 돼야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무효니까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난다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럼 등기만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누가 소유자냐 그러면 얘를 소유자라고 그래요. 왜? 등기됐으니까 이런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정말 제가 실망할 거야. 등기됐다고 다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서 등기가 돼야 소유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인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토대로 등기된 걸 믿고서 또 거래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라고 그래요. 응? 뭐 사서 등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 그럼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얘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얘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보통 여러분이 부동산 살 때는 그 전에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거래하나요? 아니지. 이것만 보고 얘가 소유자인가 보다.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니들끼리 매매 계약이 무효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등기 말소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주장하겠지. 매매인 것을 모른다. 모르는 걸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의의 제3자 그래요.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의. 그럼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악의일 때는 말소를 다 해서 돌려줘야 돼. 근데 전혀 모르고 진짜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10억 주고서 이전 등기한 사람, 자, 이 사람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자,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주장을 해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는 무효가 있고, 무효인데 자, 당사자끼리는 찾아올 수 있지만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등기를 말소 못 시켜서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무효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구별점은 아까 보셨던, 우리는 법률행위를 당사자와 목적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눠서 의사표시로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는데, 결국은 효력이 인정되려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결과는 무효 아니면 뭐라고? 취소. 자, 그러면 원칙을 먼저 잡고 예외적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 원칙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칙대로 한다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아무리 얘는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있지도 않은 소유권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지. 그러면 얘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면 당연히 그 등기를 뭐 시켜줘야 돼요? 말소시켜줘야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냐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장을 법률용어로 뭐라 한다? 주장. 대항.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지. 이 할머니는 이렇게 갔을 때, 야, 이거 불공정행위로 무효니까 네가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말소시켜줘. 자, 그럼 이거 말소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거는. 자, 이런 무효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무효지만, 자, 이 사람이 몰랐다고 그러면은 얘한테는 무효 주장해서 말소를 못 시켜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원칙은 이 무효는 누구한테든 다 주장할 수가 있어야 돼. 예. 자, 근데 어디에서 나온 무효는?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는, 이건 의사표시는 자기의 생각과 표시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들도 좀 책임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나 취소는 다 끝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자, 누구한테든 다 주장한다 그러면은 실제 권리자는 보호가 되겠지만 얘는 또 뭔 죄가 있냐고. 얘도 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게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진짜 거래해서 했는데 갑자기 무효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무효를 다 그렇게 해버리면 부동산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나오는 무효면 니들이 의사표시를 잘못했으니까 니들도 좀 책임져라 해가지고 이 무효를 가지고 또는 취소를 한 거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전달됐어요? 네. 그럼 다 봅시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아까 배우셨죠? 그럼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어디서 나온 무효예요? 있다라고 해야지. 아직 우리는 의사표시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31페이지 보세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빨리 몇 시 되게.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괄호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기타 사유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뭐다? 무효이다. 이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댈 수 없다. 말을 조금 제가 이 교재에서 보면서 좀 그런데 이걸 좀 저기 용어로 좀 써야지. 선의 제3자라도 보호될 수 없다는 얘기는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선이든 누구든 뭐든. 이해돼요? 네. 이것도 제3자 나오니까 뭐.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 자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 불공정행위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있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자, 38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3번. 그 표현 방식을 좀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제104조는 103조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성질은 103조와 같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면 자 절대적 무효가 돼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확인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쭉 들어가시면 이제 4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종 잡았던 걸 잘 정리하셔야 되니까 이제 목적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도 정상인 거, 비정상인 거? 비정상. 그럼 비정상이라면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그러면 이제 무효 봅시다. 무효만. 자, 48페이지 보세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찾았나요? 네. 자, 그러면은 107조 보셔. 두 번째 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48페이지. 107조 법조문 의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항 보니까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썼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니까. 제3자가 굉장히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자, 다시 쭉 들어가시게 되면 51페이지 가보세요. 자, 지금 의사표시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정의 표시가 나오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니까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또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디에서는? 의사표시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 하나만 잡고 들어갈게요.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자, 똑같은 구조니까 54페이지 보세요. 자,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나오죠? 근데 109조 보니까 자, 첫째 줄 보면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 중요본 착오가 있을 때는 이제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취소했으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항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또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무효 취소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막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문제를 내면 있는가 없는가 혼자 그런다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라니까.
이 구조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효 취소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 됐죠? 예,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의사표시부터 이제 또 찬찬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